여러분은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하시겠습니까? 연금저축 IRP, 부동산, 주식.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더 중요한 것을 먼저 확인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얼마 받는지 모르는 분, 은퇴 후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해 보지 않은 분,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 분,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지 정하지 않은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심지어 자산이 10억, 20억이 있어도 이 부분을 잘 점검하지 않아서 은퇴 후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상담하면서 연금저축 가입해야 하나요? IRP가 좋을까요? ISA를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상품 이야기보다 먼저 은퇴 후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하세요? 국민연금은 얼마 정도 나오세요?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 계획이세요? 이런 질문부터 먼저 드립니다. 왜냐하면 상품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순서입니다. 오늘은 은퇴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만 점검해도 여러분의 노후 준비 방향이 훨씬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은퇴 후 생활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를 얘기하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에는 답을 못합니다. 은퇴 후 생활비가 얼마 필요하신가요? 생각보다 이 질문에 바로 답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적정 노후 생활비는 월 35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답한 사람은 20%도 되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를 모르면 목표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월 250만 원이 필요한지, 월 350만 원이 필요한지, 500만 원이 필요한지 먼저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저는 자산이 많은 분이나 그렇지 않은 분께도 항상 여쭤보던 질문이 있습니다. 은퇴 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생활비는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젊은 분들은 150만 원이면 된다고 말씀하기도 하고, 자산가 분들은 최소 800만 원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쭤봅니다. 그럼 그 생활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준비하지는 못했다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건 150만 원이든 800만 원이든 은퇴 후 생활비는 누가 대신 준비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기 위한 최소 생활비는 얼마인지, 여유 있는 생활을 위해 필요한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그 돈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 것인지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은퇴 준비의 출발점은 상품이 아니라 생활비 계산입니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노후 현금 흐름의 가장 중요한 기둥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 예상 수령액을 한 번도 확인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뉴스에서는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얼마다, 올해는 300만 원 넘게 받은 사람이 몇 명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평균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를 받는가입니다. 국민연금 앱을 설치하시면 예상 노령연금이 얼마인지 생각보다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로그인만 하면 예상 수령액이 바로 보입니다. 또 네이버에서 내 연금 조회라고 검색하시면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 포털을 통해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를 받는 데는 며칠 정도 걸릴 수 있지만 내가 준비한 연금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조기 수령이나 연기 수령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인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퇴 후 생활비 계산은 국민연금 금액을 알아야 제대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퇴직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받는 목돈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단순한 보너스가 아닙니다. 은퇴 이후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에 내 노후 현금 흐름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금입니다.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을지, IRP 계좌에서 운용할지, 연금으로 나눠 받을지에 따라서 세금과 현금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 직전에 급하게 고민하면 늦습니다.
퇴직이 가까워질수록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요즘은 퇴직금을 바로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IRP 계좌를 통해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선택이 생깁니다. 이 돈을 바로 찾아서 쓸 것인지, IRP 안에서 계속 운용을 할 것인지, 나중에 연금으로 나누어서 받을 것인지 미리 생각을 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찾아서 쓰면 당장은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 소득 공백이 길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퇴직금을 너무 빨리 써버리면 나중에 생활비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IRP 안에서 잘 관리하고 연금 형태로 나눠서 받으면 노후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퇴직 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IRP에 오래 두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당장 갚아야 할 대출이 있는지, 생활비 공백이 있는지, 다른 현금성 자산이 있는지, 투자 경험이 있는지에 따라서 선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퇴직금을 받는 순간 급하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은퇴 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받자마자 쓰는 돈이 아니라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를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자금입니다. 그래서 은퇴 전에는 반드시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퇴직금은 얼마 정도 예상되는가? 일시금으로 사용할 것인가? IRP로 이전해서 계속 운용할 것인가? 연금 형태로 수령할 계획이 있는가? 퇴직금 없이도 생활비 공백을 버틸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이 있어야 퇴직금이 단순한 목돈이 아니라 노후 현금 흐름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DC형 퇴직연금으로 적립하고 계신 분들은 특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는데요. DC형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퇴직 시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영상에서 따로 다뤄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건강보험료와 피부양자 자격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퇴 후에 가장 많이 놀라는 것 중 하나가 건강보험료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라고 하면 국민연금, 퇴직금, 연금저축 정도만 생각을 하시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서 생각보다 부담을 크게 느끼시는 것이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가입자일 때는 회사와 본인이 보험료를 나눠서 부담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배우자나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다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의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함께 반영됩니다. 예금이자, 배당소득, 임대소득,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그리고 보유한 재산의 규모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된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 기준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건강보험공단 기준으로 보면 피부양자는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함께 봅니다. 대표적으로는 모든 소득의 합계가 연 2천만 원 이하인지, 재산 과표가 5억 4천만 원 이하인지, 재산 과표가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라면 연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인지, 이런 부분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또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이자와 배당 같은 금융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은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는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은퇴 후에 알게 되면 생각보다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은퇴 전에는 나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 지역가입자가 된다면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나올까? 이 질문을 반드시 해보셔야 합니다. 노후에는 연금을 얼마나 받느냐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손에 얼마가 남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퇴 설계는 연금 수령액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과 건강보험료까지 함께 고려해서 앞으로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부족한 현금 흐름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은퇴 후 생활비도 계산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도 확인했습니다. 퇴직금도 확인했습니다. 건강보험료와 피부양자 자격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가 월 350만 원인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서 250만 원밖에 나오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매달 100만 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족한 100만 원은 어디서 나와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한 번도 해보지 않습니다. 연금 상품은 가입했는데 정작 얼마가 부족한지는 계산해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의 마지막 단계는 무작정 상품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현금 흐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현금 흐름은 추가적인 개인 연금일 수도 있고, 투자 자산에서 나오는 배당이나 이자일 수도 있고, 임대소득일 수도 있고, 계속적인 근로를 통한 소득일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연금을 추가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고, 어떤 분은 투자 자산을 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투자보다 먼저 대출을 줄이는 것이 우선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가입할 것인가 보다 얼마가 부족한가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금액이 계산이 되어야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은퇴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입니다. 은퇴 후 생활비, 국민연금 수령액, 퇴직금 수령 방법, 건강보험료와 피부양자 자격, 부족한 현금 흐름을 채우는 방법, 많은 분들이 연금저축 IRP 투자 상품부터 찾습니다. 물론 그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상품보다 순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퇴 준비는 어떤 상품에 가입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보다 먼저 내 현금 흐름을 점검하는 것에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은퇴 준비의 목적은 상품을 많이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비가 끊기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연금저축이 먼저인지 IRP가 먼저인지 아니면 다른 준비가 먼저인지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의 노후 현금 흐름을 함께 점검하고 설계하는 연금 설계 파트너로 곁에 있겠습니다.